안녕하세요, 방랑자입니다. 지금 영상을 4번째 돌리고 있는데 혼자 카메라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네요. 오늘 베스 낚시 갔다가 이제 제 또래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캐스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캐스팅을 조금 손봐주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양글러 TV라든지 아니면은 배종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낚시를 현저하게 잘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양글러 TV 선생님 집은 어디신지 모르지만 서산이라든지 지방 뭐 해남 이런 데서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낚시하는 데가 뭐 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쪽 위쪽에서 포천이나 이런 데서 낚시를 하거나 서산 뭐 그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지방까지 내려가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고 꽝은 치시지 말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꽝은 5번 가면은 한두 번, 또는 이제 모임을 여러 명이서 나갔을 때 이제 뭐 같이 놀고 막 하면서 꽝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많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베스 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베스 로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베이트 로드와 스피닝 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피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그런 릴일 거예요. 바다 낚시라든지 이런 데 낚시를 갔을 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릴이고, 베이트 로드라는 건 이렇게 저희가 루어 낚시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릴인데, 뭐 이제 애깅이나 뭐 쭈꾸미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문어 이런 거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고, 베스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베스 낚시를 할 때 거의 주력이죠, 이 베이트 릴이. 이 베이트 릴이 거의 주력인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방금 낚시 갔다 온 낚싯대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선 먼저 스피닝 릴이에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릴이기도 하고 낚싯대이기도 한데, 이 로드 같은 경우는 베스 전용 로드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보다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락피싱, 볼락이라든지 이런 낚싯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꺼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베스 전용 로드고 미디움 라이트 로드예요. 이제 베스 낚시에서는 스피닝 로드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일 두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베스 로드에 비해서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릴의 아래에 있죠. 저희가 그동안 평소에 봤던 것처럼 아래에 있고, 이제 낚싯줄이 지나가는 이 동그란 원,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조금 커요. 굵어요. 왜냐면 베이트 로드랑 차이를 보면 낚싯줄이 나가는 이 스풀이 굉장히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작게 되면 라인에 마찰력이 많이 생겨서 캐스팅 비거리가 많이 줄거나 아니면 라인이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이드가 굉장히 굵고, 베이트 로드는 반대로, 스피닝과 조금 반대로 릴이 아래를 향하는 게 아니고 위를 향하게끔 낚시를 해요. 아까 거에 비해서 루어를 잠깐 분리해보자면, 아까 거보다는 라인이 나가는 게 조금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서 이 가이드도 조금 작고, 릴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잡고 낚시를 해서 큰 걸 잡게 되면 릴이 돌아가는 현상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릴을 정확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있어요. 손가락을 2개 또는 1개, 3개까지 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이 작은 분들은. 로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이따가 낚싯대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채비의 무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낚싯대 보면 옆에 설명하는 란이 조금 있어요. 작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MHB라든지 뭐 MLB, M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ML이나 UL이나 뭐 이런 것들은 로드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베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트 로드, 이제 베이트 릴을 사용하는 로드다라고 설명하는 란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트 로드랑 스피닝 로드랑 가장 큰 차이는 손잡이겠죠? 위를 바라보고 던지느냐 아래를 바라보고 이제 감느냐, 이 차이니까, 이 손잡이 보면 베이트 로드랑 스피닝 로드는 금방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로드들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베이트 로드는 5g 밑에 아주 작은 그런 루어들을 캐스팅하기 조금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루어를 던지기 힘든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피닝 로드예요.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피닝 로드가 베이트 로드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요. 초보자한테, 이제 막 낚시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스피닝 로드가 캐스팅은 훨씬 더 쉽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런 스피닝 로드를 추천을 하려고 했었어요. 스피닝 로드를 사용하다 보면 얘가 너무 편해서 베이트 로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피닝 로드를 먼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이트 로드를 먼저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한 마리라도 잡아봐야 자동으로 장비 욕심이 나서 이 베이트 로드를 살 것이다 라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낚시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가 또 있냐면, 필드를 보면서 이제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필드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필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리고 날씨가 더 풀이 웅성하게 자라고, 수중생물들,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 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 밑에 그늘, 베스들도 더우면 사람처럼 그늘에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늘
그늘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늘 밑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까 루어를 굉장히 작은 걸 쓴다 했죠. 그만큼 라인이 얇아져서 그렇게 이제 베스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작은 루어를 캐스팅 한다 했들 베스가 먹었다고 쳐도 라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스피닝보다는 베이트 로드를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베이트 로드는 스피닝 로드보다 우선 라인도 두껍고 낚싯대 강성도 높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거,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서 뽑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10월달 또는 늦게는 11월달까지는 이제 풀숲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찾아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스피닝보다는 베이트 로드를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트 로드를 하면 베이트 로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회사도 뭐 다이와냐, 시마노냐, 뭐 메가베스냐, 어디냐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 낚싯대도 1만큼 단단하냐, 2만큼 단단하냐, 3만큼 단단하냐 강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지 하다가 분명히 낚싯대를 선택하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밑에 하단에다가 이제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베스 낚싯대 같은 경우는 크게 울트라 라이트부터 엑스헤비 때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헤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낚싯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베이트 로드를 우선 먼저 추천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베이트 로드 먼저 말씀드리면 베이트 로드는 아마 라이트 로드부터 있을 거예요. 라이트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ML, M, 뭐 MH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설명이 길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로드는 MH 로드. MH 로드를 구매를 하는데 MH에도 크고 작은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제 길이가 긴 게 또 짧은 게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 같은 회사의 두 종류일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긴 로드를 추천을 합니다. 긴 로드가 사정거리가 멀리 나가요. 뭐 베스가 보통 발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발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장타로 끌고 들어와서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긴 낚싯대로 장타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H 중에서도 조금 긴 낚싯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가격대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뭐 저렴한 거는 4, 5만 원대도 있고 뭐 비싼 거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는 지금 뭐 스티지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60만 원 돈 하나? 뭐 그 정도의 릴까지 이 가격대가 너무 많고 회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베이트 로드는 우선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우선은 각자 알아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기한테 맞는 것들. 또 하나 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라인이 있어요. 이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얇은 걸 사야 되냐, 제가 이 영상에 편집을 잘 못하긴 하지만 이 낚싯대에 붙어있는 이 낚싯대의 간략한 설명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모델이 있어요. 이제 모델명은 블레이존이고 672 MHB. MH 같은 경우는 낚싯대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B 같은 경우는 베이트 로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루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루어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온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한국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람을 사용하지 않고 온스를 사용하는데 루어의 무게 같은 경우는 4분의 1온스부터 4분의 3온스까지 추천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온스도 던져요. 4분의 1온스부터 4분의 3온스까지 이제 이 로드에 추천하는 루어의 무게예요. 이 루어의 무게고 그 뒤에 라인 같은 경우는 8lb에서 20lb 정도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라인은 8lb에서 20lb. 보통 낚시하면 1호, 2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루어 낚시를 하시게 되면 몇 호보다는 이제 몇 lb 이런 형태의 호수의 단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낚싯대 추천하는 무게라든지 라인의 두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lb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이제 10lb 같은 경우에는 버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라인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12lb를 사용하는데 왜 그거보다 더 단단한 14lb를 안 쓰냐? 14lb를 쓰니까 백러시라는 걸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지 않는 릴이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낚싯줄이 있어요. 지금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낚싯줄을 캐스팅하면서 쑥 날리면 이런 식으로 백러시라는 게 나요. 이런 게 많이 나더라고요. 두꺼운 라인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12lb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낚싯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베스 낚시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게 크게 3가지 정도 돼요. 카본 라인, 모노 라인, 합사 라인. 근데 여기에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카본 12LB를 감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카본 같은 경우는 물에 조금 가라앉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노 같은 경우는 물에 떠 있는 거, 다음에 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 뜨기도 좋고 가라앉히기도 좋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바닥에 바늘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다 제껴두고, 결국 우리는 초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우선 카본 12LB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낚싯대 세팅이 끝나요. 베이트 릴을 샀고, 거기에 이제 맞는 MH 낚싯대를 샀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낚싯줄을 샀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이제 낚싯대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비를 뭘 사용할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의 영상을 다음 편에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2번 들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베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것도 있고, 스티즈나 뭐 이제 스티즈 100주년 뭐 이런 것도 100만원 초반대 가는 이런 낚싯대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60만원 정도 되는 로드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은콩 DC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이제 한 7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개 합해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낚싯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아직 개시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첫 개시는 이제 저희 모임 첫 정출 때 가가지고 하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처음 낚시하실 때 구매하시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가능하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빈곤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조금 잘 사시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낚싯대를 추천을 하자고 하면, 낚싯대는 10만원 전후, 10만원, 이제 9만원이나 뭐 10만원이라는 10만원 이상대 낚싯대를 좀 추천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낚싯대를 6개 갖고 있는데, 이 다이와 블레이존이라는 낚싯대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릴에다가 저는 이제 채비를 걸어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행동인데, 릴에다 채비 걸어두는 걸 좋아하는데, 이 블레이존 같은 경우는 뒤에 바늘을 걸어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이와잖아요. 다이와 이제 뭐 낚싯대들 중에서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다이와가. 다이와 뭐 시마노 뭐 가마가츠, 저 원래 바다 낚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마가츠 뭐 이런 데 낚싯대가 거의 탑이다 보니까,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는 그 정도가 맞고, 이제 다이와 스티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60만원 정도 했다는 그 낚싯대도 스티즈 다이와 낚싯대인데, 그 모델에 비해서 좀 저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와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니까 저 같은 이제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년 정도 이 블레이저는 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문제 없었고, 물고기 잘 뽑아냈고, ML 때 가지고도 뭐 옷자도 그냥 뽑아냈고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추천 많이 하고, 이제 뭐 제가 사용한 뭐 다른 거 낚싯대를 모두 다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이 금액대는 뭐 다코스라든지 닉스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닉스팝도 저기 보면 2개 걸려있긴 한데, 닉스팝도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정도 로드면 저도 1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후회 없고 앞으로도 쭉 사용할 로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로드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릴이 문제예요. 이 릴이 문제인데, 이 릴이 뭐냐면 뭐 메커니컬 브레이크랑 뭔 브레이크는 막 엄청 많아요. 복잡하고 많은데, 저 굉장히 국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거 지금 바낙스인데, 바낙스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만원대는 사야 그 릴을 꾸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MH 낚싯대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에 MH를 바로 구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단단한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올리다가 이 낚싯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강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헤비대로 올라갈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엑스헤비대로 올라갈 거고, 또는 반대로 난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필드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낚시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작은 걸 잡더라도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MH보다 내려와서 M대라든지 ML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낚시를 한다, 뭐 이러면서 낚싯대를 하나 더 구매하고 릴을 또 하나 구매했을 때 20만원 미만대 릴을 사용을 하면 그 다음 낚싯대를 바로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옆 사람 걸 캐스팅해 본다든지 뭐 이런 형태 받았을 때 20만원대 릴들은 솔직히 잘 못 쓰겠더라고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저렴한 낚싯대 갖고도 낚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30만원대랑 60만원대를 사용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무게라든지 몇 그램 가볍고 뭐 이런 건 있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10만원대와 20만원대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을 살 때는 되도록이면 20만원대가 넘어가는 20만원이 넘어가는 릴들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도요사에는 올터레인이 있을 거고, 다음에 뭐 타툴라 같은 경우 17년형 뭐 이런 것들이 뭐 20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이와 블레이존을 추천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도요사가 좀 괜찮아요. 이제 낚싯대를 이제 물고기를 잡고도 이제 물고기가 차고 나가는 힘에 뭐 드랙 조절을 하면 뭐 드랙에서도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지금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 코바 스페셜 블랙인가 코바 블랙 스페셜인가 뭐 그 3인데 이번에 하나 드렸거든요. 오늘 가서 캐스팅하니까 뭐 한 70m 이상 뭐 좀 있으면 저 프리리그 나면 100m 나간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 거의 다 나갈 정도. 이 도요사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잡았을 때 이런 물고기가 차고 나갔을 때 이런 형태의 소리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를 붙여주는, 이제 시마노 DC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캐스팅할 때 소리가 나는데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요리를 좀 추천해드리고, 이제 도요 올터레인 3 같은 경우에는 올터레인 맞을 거예요. 올터레인 3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바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바다 가면 무조건 스피닝을 사용하니까 찌낚시를 많이 해서 이제 바다에서는 스피닝을 사용하니까 올터레인을 바다에서 써보지는 않았는데 올터레인이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터레인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카본을 말씀드렸는데 카본 라인은 저렴한 거 쓰세요. 처음에 캐스팅하면 백이 분명히 날 거예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7,500원에서 뭐 많게는 10,000원짜리 뭐 300m에서 600m 감기 있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들 가지고 처음에 낚시를 하시고 캐스팅이 비거리가 30m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비싼 걸로 쓰세요. 150m에 뭐 18,000원, 2만원대 초반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로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로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H, 다음에 라인은 카본 12LB, 다음에 베이트 로드는 웬만하면 20만원 중반대는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다음번 영상 때는 제가 채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채비 같은 경우는 처음 낚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밑걸림에 극복이 좀 되는 채비, 그리고 가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채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빨리 편집해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지금부터 열심히 편집해야 주말에 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편집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방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